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138, 139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인류의 역사상 바로 두 번째의 생산력의 대혁신을 이루었었던 바로 혁명이 있었죠. 이른바 첫 번째 물결이었었던 신석기 혁명,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번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2번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의 산업혁명의 전개선은요. 첫 번째,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맞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 뭔지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때쯤에 공장제 기계공업에 따른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어났었던 혁명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인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에서 개인이 혼자서 알아서 물건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치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사하는데 소질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가 등장했을 때는 그들은 바로 그런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맞춰 가지고서 분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물건을 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성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 개인이 성냥을 한 각을 만드는데 바로 그 한 각에 들어가는 종이깍 있죠. 이 종이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깎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바로 황을 입히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개인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성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로 전문적으로 성냥 개비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열심히 다 깎아 놓고 있고 그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성냥 개비에다가 바로 황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전담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자가 훨씬 더 물건을 만드는데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후자가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 이른바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서 여러 공정들을 분업을 해 가지고서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분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활동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떠져가지고서 물건을 만드는 게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물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제라고 하는 것이,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분업의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이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바로 이 물건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단순한 공정의 경우에는 기계를 투입을 해가지고서 물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기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물건을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24시간 돌리게 되면 24시간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 당시에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풍부하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생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이게 됐었느냐, 여기 보다시피 공장제 기계공업에 따른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회 전반으로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인류 사회에 굉장히 풍요롭게 전달이 되게 되면서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너무나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돈 주면서 물건을 사가지고서 바로 그걸로 생활하고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물건을 만들고 나머지 이익금은 자기가 챙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이 이때 당시에 완전하게 확립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왜 영국에서 먼저 발상을 했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요, 유럽은 당시에 대륙 지역은 바빴어요. 정신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사회가 안정화가 됐었습니다. 이미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그런 사건이 18세기 후반쯤에 등장했었던 데 비해서 영국은 그것보다 거의 한 100년 정도 좀 더 앞서 가지고서 이른바 왕이 목이 잘렸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왕정이 다시 복구를 하긴 했었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있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그런 정치적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즉 명예혁명이 있은 다음부터는 정치적 안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은 나폴레옹이 영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영국에서 생산됐던 물건들을 판매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영국은 바로 경제적으로도 도대체 흔들릴 기미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국은 사실 굉장히 명예혁명 이후의 정적의 안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인클로저 운동을 인해 가지고서 값싼 노동력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클로저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인클로저 운동은 크게 보면은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1차 인클로저 운동의 경우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유명한 말이 있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즉 이때 당시에 영국 안에서는요, 기존에 있었던 봉건 제도가 되게 빠른 속도로 먼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은 대체로 봤을 때 양모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고 농사일보다도 양모 생산이 훨씬 더 이제 이익이 많았었기 때문에 봉건 영주들의 경우에는 농업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영토 안에서 양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주들이 당시에 자기 장원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농노들을 강제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리를 전부 다 목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외부로 나가게 됐었던 농노들이 자기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울타리치기 운동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의 경우에는요, 농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나머지 다른 인력들을 대거 이제 그 영주의 영토 바깥쪽으로 쫓아버리는 사건이 있게 됐던 것이에요. 이른바 이제 경작지의 확대와 그 다음에 농업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가 없게 됐었던 그런 나머지 인력들은 농장 밖으로 쫓아버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산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장 밖으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겠어요? 당장 나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때 당시에 너나 할 거 없이 그나마 공장지대가 많이 있었다 볼 수 있었던 당시에 영국의 대도시 지역으로 전부 다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바로 많은 농촌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도시 지역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공장들의 경우에는 되게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농촌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려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굉장히 싼 값으로 고용을 해가지고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싼 값으로 고용을 해가지고서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영국의 자본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무리 노동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의 원료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영국 자체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바로 자체적인 지하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했었습니다. 뭐 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탄이라든가 심지어는 바다 쪽이긴 하지만은 석유까지 나와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의 경우에는 지하 자원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불어서 만약에 영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넓은 크기에 해당하는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바로 식민지 지역에서 나왔었던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서 영국의 산업가들에게 바로 자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상품 시장 확보, 즉 이때 당시에 생산되었었던 굉장히 많은 물건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전부 다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됐긴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생산됐었던 물건들도 바로 영국 전체 지역, 즉 식민지까지 포함한 영국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국의 공장에선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무한정으로 팔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 넓은 식민지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넓은 식민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자본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바로 영국 내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장제 기계공업이 어떤 식으로 이때 당시에 완성이 되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장제 기계공업의 그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산업혁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면 옷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라고 하죠. 근데 집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식은 먹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요 자신의 옷을 쉽게 갖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양의 가죽이라든가 같은 걸 가지고서 옷을 입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넝마 쪼가리 같은 것을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보온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자, 그랬었는데 당시에 인도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목화가 있죠. 그 품질이 너무 뛰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걸 가지고서 옷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인도 지역에서 생산되었었던 이런 목화가 너무나도 이 목화를 가지고서 옷감을 만들었는데, 이 옷감을 이제 보통 면제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옷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제품으로 옷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면제품이 식물성이잖아요. 그리고 양털보다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화를 가지고서 실을 만든 다음에 그 실을 짜가지고서 옷감을 만들어서 그 옷감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양털 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싸고도 훨씬 더 쉽게 바로 옷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을 훨씬 더 싸게 판매할 수 있겠죠. 당시에 옷은 누구나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옷 자체도 입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도 지역에 있었던 목화를 활용했었던 그런 바로 그 면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그것도 그 가격이 되게 싸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털로 만든 옷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좀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이 면 옷감으로 만든 면제품들을 잔뜩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 아니, 솔직히 말한다고 한다면 증가 수준을 뛰어넘어서 거의 폭발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사회가 안정됐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면 옷감에 대한
수요가 거의 폭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본가들은 당연히 바로 그렇게 많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면 옷감을 많이 생산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즉,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면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면 옷감이 많아야겠죠. 근데 면 옷감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면 그 옷감의 재료라 볼 수 있는 실을, 목화로 만든 그 실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실을 생산하는, 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발명이 되게 됩니다. 이른바 방직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존 케이의 나르는 북이라고 하는 방적기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을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는데, 실을 생산하는 그 속도가 옷감을 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옷감을 짜는 기계가 훨씬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량되어야지 많이 생산되었었던 바로 그 실들을 전부 다 소비해 가지고서 옷감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감을 만드는 기계가 한 단계 더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이 또 부족해지니까 실을 만드는 기계가 또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옷감을 만드는 기계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게 되면서 서로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면 제품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직기와 방적기가 굉장히 많이 개량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짠하고 등장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즉,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증기기관을 엄청나게 크게 개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즉, 이미 제임스 와트가 있기 전에도 바로 증기기관은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때 당시 증기기관은 보통 이제 뭐 하는 데 썼냐면 바로 깊은 땅 속에 있었던 석탄 있죠. 이런 석탄을 캘 때에 잘못 건드려서 이제 지하수를 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깊은 땅 속에 있는 그런 지하수들을 양동이 들고서 퍼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람들은 증기기관을 발명해 가지고서 그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땅 속에 있었던 바로 물들을, 호수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빼내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착안했었던 이때 당시 제임스 와트는 바로 거기에서 사용됐었던 그런 증기기관을 일반적인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크게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량되었었던 그런 증기기관이 옷감 산업에 투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이때 당시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바로 면방직 공업에다가 투입이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물류 산업은 엄청나게 커다란 혁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24시간 일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한동안 또 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계의 경우에는 바로 연료만 제대로 집어넣고 윤활유만 제대로 집어넣고 관리만 잘해주면 그냥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막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기계를 바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면직물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면직물 공업 자체는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면 옷감을 생산하는 공업이 이렇게 공장제 기계 공업화 됐는데, 이 증기기관이 꼭 면방직 공업에게만 쓰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계와 증기기관이 산업 전반에게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증기기관이 여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산업이 점차 산업화가 되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증기기관은 공장에다만 사용됐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때 당시에 바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트럭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마차 같은 거에다가 옮겨가지고서 다른 지방으로 이것을 판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하지만 대량의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한꺼번에 먼 지역으로 낙타라 그 말이라든가 당나귀 이런 동물들보다도 잔뜩 실어가지고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마차라든가 혹은 당나귀, 그 다음에 뭐 말,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교통수단을 많이 선호를 하겠죠. 이때 당시에 바로 여기 보이다시피 증기기관을 교통수단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만들었던 증기기관차의 경우에는요, 그 속도가 말보다 훨씬 더 좀 느렸었대요. 하지만은 뒤에 여러 개에 걸친 그런 화물 칸들을 달고서 움직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증기기관차가 지나갈 수 있는 철도만 깔려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영국 내부에서는 바로 이런 철도가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철도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이동수단에게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옛날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바람을 통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배들이 있었어요. 바람이 반드시 불었었어야 됐었죠. 그리고 이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제대로 이제 조절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바로 이 증기기관을 이 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배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변하게 됩니다. 즉, 여기 이제 굴뚝 같은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겠죠? 이 내부 안에 증기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긴 하지만 바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로 따지면 스크류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커다란 물레바퀴 같은 것을 배 옆에다 달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배 뒤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요. 바로 이런 형태의 증기선이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풀턴 같은 건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때쯤에는 증기기관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기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건 전기가 전선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통신 분야에서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즉, 먼 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도 전선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선을 통해 가지고서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써 바로 특정 소리가 낼 수 있는 기계에다가 이것을 연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소리의 길이 바로 소리가 길거나 짧거나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신수단이 발명이 되게 된 것이죠.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스부호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여기 등장이 되면서 전신사업이 이때 당시에 발달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가끔 가다 보면 띠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의 목소리를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전화를 발명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통신에서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벨이라고 했었지만 벨의 방식에 해당하는 전화기뿐만이 아니고 뭐 에디슨도 이때 당시에 새로운 전화기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다른 사람도 이제 새로운 전화기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전화가 점차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의 확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던 이런 산업혁명은 이런 식의 생산 방식이 엄청난 생산량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주변에 있는 여러 개 나라, 즉 영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 나라에게 전파가 되게 되면서 영국 바로 옆에 있었던 벨기에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미국 등지로 이러한 산업혁명이 점차 확산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국은 당연하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벨기에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산업화를 이루는데 노력을 하게 됐었느냐, 국가보다는 보통 민간에서 주로 먼저 이렇게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19세기 후반에는요, 바로 독일과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게 일본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런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먼저 독일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일이 너무 늦었잖아요. 늦었긴 했었지만은 바로 그 통일의 기운을 이때 당시에 독일은 산업화에다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독일 자체를 현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산업화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어떤 것인지 민간이 잘 알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국가의 부강함을 위해서는 민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산업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가 그 뒤를 따르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미국에게 강제로 개항을 당한 이후에 철저하게 유럽을 배우겠다고 맹세했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바로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민간보다는 주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주로 민간이 주도를 했었지만, 독일과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서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자, 프린트 12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12페이지에 1번 산업혁명의 전개에서 1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서 4번 산업혁명의 확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기계의 발명, 자 기술 혁신으로, 자 여기다가 이제 별표 하나 적으세요.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제 기계공업여입니다. 에 따른 대량 생산 체제 확립, 밑줄 쫙 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바로 자본주의 경제 확립, 자본주의 경제 확립 밑줄 쳐주세요. 다음 줄에 이제 별표 한 개 반 쳐주세요. 자, 영국 산업혁명의 배경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인클로저 운동, 자 인클로저 운동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지하자원 풍부, 대표적으로 식민지 같은 경우에서도, 식민지 같은 곳에서도, 동그라미 4번 넓은 상품 시장 확보, 역시 식민지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런 안정 덕분에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공장제 기계공업의 등장에서는 값싸고 가벼운 옷감인 동그라미 1번 바로 면직물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면직물 공업을 위한 동그라미 2번 바로 각종 방직기, 이 방직기가 바로 실 뽑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적기, 천을 짜는 기계입니다. 옷감을 짠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발명했었고, 동그라미 3번 이후에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면직물 생산도 급증하게 되었었죠. 동그라미 4번. 자, 면직물 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공장제 기계공업. 자, 동그라미 5번. 자, 기계와 증기기관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어 산업 전반이 산업화됨이라고 적어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서는 증기기관이 교통에 드디어 적용되었었고, 그 결과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스 치겠습니다. 증기기관차. 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었던 사람은 영국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스티븐슨, 그리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증기선. 자, 미국의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거기다 플러스 거의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후에 바로 전기가 제대로 이제 발견돼서 사용되게 되면서 유선 전신, 이 전신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바로 모스 부호를 만든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전화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발명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신도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산업혁명 확산에서는 별표 하나 19세기 전반엔 빈칸이 있겠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하여 벨기에와 프랑스, 미국으로 확산되었었다. 빈칸이 적겠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독일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것을 따라갔다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대체로 봤을 때 영국을 중심으로 했었던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주로 민간이 주도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었는데 자, 독일, 러시아,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등장하게 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